네, 지금 제 옆에는 국제법의 전문가이자 석학이라고 평가받으시는 분이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이장희 교수님 모시게 돼서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트 영광입니다. 네. 네. 자, 어제 얘기부터 좀 느끼신 생각. 네, 어저께 한일 정상회담 그 기자회견 발표하는 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교수님? 예, 우선 어제의 느낌은 네, 미래지향이라는 큰 소리를 우리가 믿었는데 네, 미래지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정의를 후퇴시키고 네, 이 외교의 하나의 참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교수님?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막 학문에 관계일도 많이 하시고 예. 국제법도 연구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예. 한일 관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예견 같은 거 하셨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했습니다. 네, 최소한도 사실 민주당 정부에 또 이걸 추진해 왔다고 얘기하지만 당시 문희상안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 문희상안이 왜 부결이 되냐면 네, 피해자의 지원과 조사에만 중점을 두었고 네, 참여하는 주체를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라 하면서 그 일본 기업에서 일본 전범 기업은 숙배했어요. 아, 그래서 가해자의 참여 없는 이러한 어떤 그 금전적인 이러한 보상은 네, 피해자가 오랫동안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네, 이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네, 컴펜세이션, 손해배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국민 정서와 또 역사적인 실천 차원에서 네. 그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네. 당시 문희상안도 거절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번 이건 예, 한일 간에 합의된 것도 아니고 우리 예. 정부가 일방적으로 항복 문서, 네, 우리의 그 어떤 주권을 그리고 또 역사 정의를 네, 고스란히 네.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일본의 소위 선의에 네, 일본의 어떤 그 언해에 네, 우리 국가적인 주권 문제를 네, 맡겼다. 그런데 역시 과거 일본의 행태처럼 일본은 네. 조금 더 네.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성적인 그러한 결단에 응하지 않고 우리 정부도 상당히 지금 아마 속으로는 네. 마음이 아플 겁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역시 국민적인 목소리가 옳았다. 예. 자, 오늘 국제법에 대해서 정통하시니까요, 교수님한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예.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모순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 행정부의 뭐 정확한 어딘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행정 대통령으로서 대법원 판결이 옳았다고 보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조금 제가 생각이 다른데요. 네. 2018년 대법원은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일제 강점 지배는 불법이다. 그리고 식민지 불법 지배는 우리 헌법의 전문에 있는 핵심 가치에 부합한다. 그리고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말이네요. 공소시효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국제 인도법 따라 해결하라. 네. 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네. 전혀 다르네요, 보니까. 오늘은 헌법을 부정하게 되는 거네요. 헌법을 지금 헌법의 핵심 가치, 헌법 전문에 보면 평화통일과 예. 또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법통, 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아주 뿌리입니다. 네. 상해 임시정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는 바로 3.1 운동이 있고 난 뒤에 상해 임시정부. 네. 3.1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네. 독립이다 하는 걸 네. 외쳤고 네. 그것이 국내에서 일제 탄압을 받으니까 네. 결국 그 임시정부를 그렇죠. 상해서 네. 우리 애국자들이 네. 만들어서 네. 우리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음. 그래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네. 45년 일제가 패망하자 다시 우리 귀국하고요. 정부가 네. 이걸 헌법을 통해서 개성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네. 법통성이 이어가고 네. 일제 36년은 우리 정부 입장은 우리의 주권은 우리 건데 단지 경찰권만 일본이 무력에 의해서 가져갔다. 그래서 45년 9월 1일 일본의 항복은 경찰권의 회복에 불과하고 우리의 상해 임시정부 법통, 우리의 주권은 그대로다라는 것이 우리 국제법적인 입장입니다. 그럼 65년 청구권 협정. 65년 협정은 네. 사실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결국 합의된 점이 아무도 없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 주장을 하고 한국은 한국대로의 주장을 하고 네. 각자 돌아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마음에 드는 걸 다 그대로 설명해 주라. 일본은 일본대로 이것은 한국의 절대 우리 과거 우리 천황제라든가 아시아 근대론 식민지론에 대해서 네. 이것을 우리가 사죄한 건 아니다. 단지 우리가 유무상 5억 불을 준 것은 네. 한국이 지금 경제 개발을 한다 하니 못 사니까. 경제 협력 자원 지원금 내지는 또 독립 축하금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한국대로 돌아와서 네. 우리 정부가 이 돈의 성격이 뭐냐? 일본이 일제 강점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우리 정부는 또 법률을 만들어가 신고하라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신고를 한 20% 정도 했는데 그 네. 사람들 그렇게 알고 나머지 7, 80%는 신고를 안 하고 네.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개인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일본 국회에서 네. 91년 네. 65년 협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국가와 국가 차원의 외교적 보호권에 불과하고 피해자 개인은 영원히 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한다. 네. 그것은 일본 정부가 중의원에서 네. 일본의 외교부 조약국장의 질의에서 일본 스스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우리 피해자 단체들이 그룹을 만들어가 변호사를 사서 일본 법정에서 계속하니까 네. 일본 법원에서 다 패소됐죠. 네. 그런데 이제 마침 2012년에 네. 2012년에 하나의 모멘텀이 났는데 네. 우리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요?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이 맞다. 일제 강점은 불법이다. 네. 그리고 각각 손해배상 얼마를 주라. 네. 이렇게 했더만 일본 전범기업이 이것을 대법원에다가 네. 소위 상고를 한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에다가 미쓰비시. 우리나라 대법원에다가 대법원에다가. 일본 전범기업이 예, 그 미쓰비시 피해자 일본. 미쓰비시가 네. 대법원에 2012년 올라가서 2018년까지 끌었습니다. 네. 끈 데는 소위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네. 양승태. 예. 대법원이 바로 판결을 못 내리고 계속 양승태가 요구하는 그 당시에 대법원이 요구하는 상고심 제도 만들어달라. 네네네. 또 법관들 해외 연수 네. 그거 많이 하도록 해달라는 네. 소위 사법 거래를 네. 해가 밀고 땡기고 해서 그 좀 지연을 시켜준 겁니다. 네. 그러나 2018년에 대법원은 뭐 여기에 관계없이 똑부러진 판결을 해버렸어요. 어떤 네. 판결? 2012년 우리 고등법원에서 한 대로 피해자의 입장대로 불법이다. 헌법 핵심같이 어긋난다. 보상해주라. 라고 판결을 한 게 2018년 대법 판결인데 이번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판결 자체를 대법원 판결 자체를 지금 몰입화시키고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사법 거래를 하고 네. 상권이 분립된 나라에 예. 행정부가 사법부에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건 엄연히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예. 이와 같은 사법 판결에 대해서 또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 나선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예.
예, 하여튼 지금 참 뭐 참담한 것 같습니다. 예, 참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참 출구 전략을 할지 참 네. 국민적 지혜가 필요하지요. 예. 헌법 가치, 헌법도 부정한 꼴이 되네요. 대한민국 그렇죠. 대통령이. 예. 원래 그 취임식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예. 선서하잖아요. 응?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의 핵심 가치를 침해했을 경우에 네. 대단히 심각한 네. 문제, 뭐 워딩을 제가 이 자리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 사유가 된다는 얘기도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이거는 뭐 충분하게 그럴 개연성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예.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상권 분립에 대한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헌법의 핵심 가치를 다쳤고 우리가 대한민국 입시정기 3.1운동 개성한 그리고 네.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예. 이러한 핵심 가치 전문에 나오는 거. 예. 이것도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것도 부정하는 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한 그 핵심 이유는 네. 국민의 기본권을 네. 침해했다는 거죠. 아. 바로 대통령 선서에 헌법을 준수하고 네. 그 핵심적인 헌법의 핵심 가치는 헌법 전문과 네. 기본권, 네. 통치구조 어. 이것이 핵심이죠. 네. 전문에서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권 네. 그다음에 국가의 근본적인 조직구조, 통치구조, 입법권, 사법행정 네. 이것이 헌법의 3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헌법의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색을 다 건드리는. 예, 그거를 준수하겠다고 대통령 선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참 우리가 한반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네. 우리 이번 사고 사건들을 어떻게 네. 공론을 잘 수습해서 네. 이걸 출구 전략을 할 건가 국민적 지혜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정체성이 아주. 자,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법원에 배상금 맡기는 공탁 또 배임자 문제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예. 어제요, 오늘 아침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예. 독도 문제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NHK에서 보도를 한 모양인데요. 예. 어제 기시다하고 윤석열 두 사람이 회담을 하면서 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음. 라는 말을 전달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NHK의 그 기사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대통령 기자들이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예.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예. 사실 65년 협정은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네. 소위 일본의 전범, 네. 일본에 대한 그 강력한 응징 네. 이 자체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일본이 미국의 라비라고 미국도 그 당시에 새로운 신냉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강력하게 그걸 규정을 못하고 일본에다가 면책을 준 네. 그런 그 냉전 구조를 만드는 50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네. 만들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그 조약에 4조에 볼 것 같으면 네. 48개국의 서명국가의 가장 태평양 전쟁 식민지 피해 국가인 조선과 타이완은 48개국에 끼지 못하고 네. 쉽게 왜 끼지 못했냐? 우리는 교전을 하지 자기들과 교전을 해서 전성국이 아니고 네. 그래서 서명이 못 되고 네. 왜 그렇게 못 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조선과 타이완의 위치는 그냥 전쟁이 끝남으로써 separated area였어. 분리된 지역이다. 이 분리된 지역의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양자 간에 해결을 하라. 그것이 65년 한일 협정 체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하에서 사실 일제 강점을 묵인해주고 그것이 네. 65년 체제 그대로 묵인해주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일제 36년에 벌어진 독도 문제, 네. 일본 썩노예 문제, 네. 그리고 강제 동원 문제, 예. 뭐 원포 피해자 문제, 산림 협정 모든 문제가 65년 협정은 agree to disagree 합의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거예요.
양쪽 입장 그대로 가진 것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각자가 돌아가서 자기 국민들의 그 입맛에 맞는 대로 설명해 주는. 그리고 그 기원은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52년 체제. 미국이 사실상 그렇죠. 용인해주고 면죄부를 준. 그렇죠. 그 미국은 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실 미국도 초기에는 일본을 응징을 하려고 했죠. 네. 그런데 아쉽지만 47년에 미국의 메카시 네. 선풍이 일어나고 또 유럽의 그리스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또 소련의 러시아 혁명이 동구라파를 섭렵하고 네. 또 중국이 또 부상을 해서 새로운 어떤 공산화를 막아야 되겠다는 네. 이 신냉전, 냉전에 대한 대비. 네.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47년에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발표됩니다. 네. 쉽게 말해 이제는 어제 동지였던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연합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아시아는 누가 이 전선에 좀 역할을 해야 되냐? 일본이 해야 된다. 해서 일본에 대해서 협력적인 관계로 나오기 네. 때문에 52년 체제 속에는 네. 상당히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네. 겁니다.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그건 그대로 좋은데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최소한도 일제강점 36년은 불법이었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쑥 빠져버린 거죠. 그것이 65년 체제는 하위 체제니까 네. 현재 모든 일제강점, 일제시민지 전쟁 범죄가 고스란히 남아서 43년 카이로스는 45년 포츠담 선언에 약속된 사항들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도 빠졌고 65년 체제도 빠졌고 국제사회가 그건 약속입니다. 국제사회가. 이 전쟁이 끝나면 조선은 자유독립 국가가 될 거다. 그 카이로선에 나오죠. 카이로선에. 그리고 조선인은 노예 상태 유의하여. 맞아요. 예, 예. Free and Independent 네, State. 네, 네.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될 거다. 국제사회 문서입니다. 그거를 43년, 45년 국제사회가 약속을 했고 또 45년 9월 2일 네. 미조리 항복 문서에서 일본이 서명을 함으로써 서는 서지만은 성명을 했기 때문에 국제 조약이 됐고 법적 구속력이 가졌습니다. 네. 그러나 그 구속력이 50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다 그대로 명기가 되고 네. 또 65년 체제도 넘어와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이게 발동이 걸려서 현재 이 한일 문제 그리고 시민지 미제 문제가 남아있는 그 가장 큰 원인. 교수님 독도는 어떤 거예요? 독도 문제는 바로 네. 44년, 45년에 바로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이 소위 말하는 그 taken by violence and grief라고 폭력과 소위 말하는 탐욕에 의해서 탈취된 모든 영토로부터 Japan shall be expelled, 축출된다. 그러자 메가드는 바로 조치를 취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 문구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 40년의 카이로선언. 카이로선언에서. 40년의 포츠담선언 재확인하고. 그리고 메가드가 바로 또 스카핀 677호의 실제 일본에 영토하는데 조선은 다 뺐습니다. 참자 독도는 다 뺐어요. 네, 맞아요. 예. 다 메가드가 뺀 거죠. 메가드가 다 빼고 또 일본의 어업 지역도 그쪽에 건져 못하도록 명백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스카핀 677호입니다. 네. 45년 네. 일본의 스카핀 6에 메가드 명백했는데 네. 52년에 네.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1항에 와서 네. 9번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초안이 있었는데 5번째까지는 독도가 한국 거다인데 6번째 단 한 번 일본 거다 명기됐는데 관련 국가들이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네. 7번, 8번, 9번째는 일본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닌 애매모호하게 샌프란시스코 조약 2조 1항에 지금 그렇게 처리가 돼 있어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스스로가 지금 저렇게 갖다 바쳤으니까 예. 일본에서 충분히 자기들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쟁이 문제죠. 지금. 예, 심각한 문제. 대법원 그렇죠. 그걸 부정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독도 문제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대법원은 60원 협정을 위반했다. 60원 협정은 일본이 항고한 거 아니거든. 일본의 입장, 한국 입장 그대로 있는 거지. 너의 입장은
왜 우리 입장을 바꾸라느냐? 너가 바꿔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예. 모든 게 다 부정이 되는 거고 예.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까지도 부정될 수 있는 이번에 윤석열 가서 한 그것이 예. 그런 연장되고도 일본은 그렇게 또 주장하겠네요. 또 국제사회에서 또 그걸 수용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국제법적 활용하죠. 그것도 국가 원수가 일방적으로 보통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약이고 국제관습법이고 네. 그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인데 그 다음 데크레이션 선언인데 선언 네. 중에도 외교부 장관 선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국가 원수가 데크레이션을 했다면 이거는 국제법과 버금가를 정도로 하나의 신사협정으로서 앞으로 그건 지켜야 될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만약에 의인다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에 큰 일본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르겠다, 시민단체도 출발하기 전에 네. 그 발표를 일본 가서는 좀 철회를 해다오. 우리 국민적 여론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 내가 발표한 대성적 결단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은 네. 우리나 과거의 우리 역사를 돌이켜볼 때 네.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역사의 정의를 퇴행시키고 국민적 정세에 전혀 맞지 않고 네. 또 현안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우리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네. 많은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하겠다. 그 대신 만약에 이런 걸 몇 월 며칠까지 일본이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보류를 하겠다든지 이런 그렇지. 조건부 무슨 그렇죠. 철회를 좀 하기를 나는 사실 요청을 했는데 뭐 전혀 예. 그 가수도 끝나고 난 뒤에도 구상권 행사 전혀 그건 안 없다.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상권은 없다 그런 대통령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했죠. 글자 그대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지 받아내고 싶은 것은 11년 만에 한일 정상회의 그 그렇죠. 그림 하나 사진 하나 셔틀외교인가 뭔가.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수출 규제 뭐 등등 뭐 지소미아 이런데 해석에 따라서 지소미아 문제도 꼭 그것이 국익에 뭐 물론 북한이 이제 뭐 핵실험을 하니까 네. 한일 간의 군사 정보도 교류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게도 사실 일본에 우리가 군사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것은 소위 한미일 네. 이런 어떤 군사 안보 협조 체제가 또 긍정적 면도 있지만은 예. 사실은 미일 안보 협력 신가이드에 의하면 네. 한반도 유사 사태 날 때는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의 병참을 돕기 위해서 진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반대가 많으니까 그래도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 때도 방어를 쳐놨는데 북한 경우는 그건 별개 나라다. 사실은 그 유엔 결의에서 북한은 별개 나라로 돼 있거든요. 네. 그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 시대는 미군이 진영과 같이 일본 자위대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그 지소미아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유보한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핵심이었고. 예, 일본 자위대가 올 수 그렇죠. 있다는 거. 수출 규제 저거의 문제도 사실은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해서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단한다 그랬어. 그것은 사실 또 그동안에 또 우리가 또 다변화 정책을 해가지고 네. 우리 기업이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우리 경제력이 그만한 것은 이젠 일본 기술하고 그렇게 많은 또 수출 시장 네트워크도 뭐 일본 이상으로 우리가 또 돼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국가적 이미지가 일본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또 과거 사회 문제에 대한 일본 성노예 문제를 비롯하여 네. 이런 문제는 국제사회에 알려져서 네. 점점 더 일본의 소위 말하는 명예가 자꾸 추락되고 있는 이런 네. 문제입니다. 이건 그대로 놔둬도 우리가 성산이 국제 여론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급하게 서둘려서 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한일 관계를 퇴행시킨 것은 책임이 일본에 있는데 네.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현재 한일 정상회의가 없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뭐 김대중 오부지 예. 그거 선언을 지금 현재 학자들 가운데도 그 주장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오부지 선언은 사제, 통절한 분명히 사제. 통절한 네. 그렇고 과거의 팩트, 네. 진실 그거 인정 위에 미래를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문화교류 청소년. 그거야 뭐 예, 받아줄 수 있죠. 그렇죠. 왜 문희상 안이 거절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김대중 오부지를 이 사람은 그 언급을 했지만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서 진상 규명 네. 그리고 사죄 이거 쑥 빼고 네. 그냥 피해자의 진상조사와 지원만 강조하고 그게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하되 일본 기업 중에도 전범 기업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의 참여 없는 가해자의 사과 없는 가해자의 진실 인정 없는 네. 이런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국민 정서상 네. 피해자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글자 그대로 백지입니다. 그 지소미아 얘기 좀 다시 한번 좀 예. 정리해 주세요.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시키겠다고 어제 일본 그걸 국민들과 대단한 성과처럼 그거는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한미일 네. 사실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한미 간에는 군사 합동 훈련도 하지만은 네. 독도 인근 쪽 150km 예, 거기에 한미일이 합동 네. 군사 훈련을 하는데 네. 이게 소미아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미국은 상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렇게 안 되면 여러 가지 그 한미일의 사실 동맹 체제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대중국, 대러시아에 대한 어떤 견제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압력을 넣는 거죠. 지소미아에 대해서 일본 쪽에다가 이걸 풀어라. 그러나 그것까지는 좋은데 미일 신안보 가이드라인이 이해할 것 같으면 한반도 유사 사태가 나면 미군이 미일 신 안보 가이드라인 둘이서 협정한 겁니까? 미국과 그렇죠. 일본이? 예, 선언이 나왔죠. 선언이, 정확히 말하면 미일 안보 협력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나왔고 네. 그다음 그것을 새로운 판이 신 가이드라인. 그거 언제 나온 예, 겁니까? 그건 점점 더 그건 뭐 한 2년 전에 또 나와가 완전히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유사 사태 때는 한반도 유사 사태 언제든지 때. 일본군은 미군의 병참을 돕기 위해서 미군 따라 일본의 자위대가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길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 동의 없이.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작년에 문재인 때 상당히 크레임이 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거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만. 그러나 북한 쪽은 그건 아니죠. 그럼 북한으로 그냥 조약은 아닙니다. 그건. 조약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신정부 와서는 지금 강력하게 지금 현재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협조 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미국은 세계 전선을 갖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네. 그다음에 대만 해협 전선, 네. 그리고 또 한반도 전선. 네. 이 세 개 전선을 펴놓고 네. 이 한반도 전선에 있어서는 일본의 역할을 좀 높이고 싶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본이 원하는 것은 네. 바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원하는 것을 한국에 받아내려는. 그래서 이번 저는 배후에는 미국의 상당한 압력이 많았다. 네. 저는 과거 얘기 같지만 문재인 정부도 예. 나름대로 해보려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사 그래요? 문제, 그리고 또 작전 지휘권, 또 동아시아에 있어서 네. 남북한 문제를 풀고 뭐 4.27선을 끌어내고 이런 건 다 잘 했죠. 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하나의 약점은 역시 자조적인 주권을 행사를 못했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 네. 쉽게 말하면 한미 워킹 예, 그룹이라든가 맞아요. 예, 예. 또 전략적 전성, 예. 전략적 전성. 여기 있는 미군이 한국만 지키는 북박이 군대가 아니다. 북박이 군대가 아니다. 미국이 원하면 중동에도 날아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선에 날아갈 때 날아갈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 의하면 헌법 60조에면 외국 군대가 들어올 때도 대한민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 또 여기에 들어온 군대가 또 어느 다른 나라로 파병할 때도 대한민국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소위 전략적 유연성에 의하면 그 선언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그냥 언제든지 미군은 들어올 때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예. 나갈 때는 언제든지 여기 있는 미군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중동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어떤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든가 네. 우호관계 있는 나라들은 네. 그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과 관계도 다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하고 적대 관계로 다 돌아서는 겁니다. 여기는 주한미군이 거기서 예, 파견되죠. 그렇죠. 대만에 파견되면 대만의 파견에도 그렇죠. 예. 그건 우리가 막을 길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거기에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와싱턴에서 문재인 정부도 그거를 동의를 해줘버렸어요. 한미 워킹그룹. 예. 한미 워킹그룹 왜 만들어지냐. 4.27 판문점선언 딱 하고 예. 나니까 야 이거 남북한 간에 뭐 합의할 거 다 했단 말이죠. 교류협력. 이거 미국이 뭐 관여할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이 한미 실무그룹이다. 아이가 앞으로 여기서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조율하지 않네.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제동장치죠. 그래서 그거 하나 넘어가고 예. 거기다가 또 UNC, 유엔사. 네, 유엔. 사이 정전협정 이해할 것 같으면 뭐 유엔사가 뭐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군사적인 부분에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화 문제라든가 인도주의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는 유엔시가 은폐가 통제를 못하게 돼 있는데 네. 뭐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이라든가 글쎄 말이에요. 또 뭐 우리 장관이 뭐 비무장지에 들어간다든가 네. 외국 손님을 들어간다 이게 전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말이 유엔시지만 실제로는 이 가짜 유엔시고 이것은 유엔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예. 미국이 조정하는 예. 하나의 다국적 군대에 불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우리 외교가 네. 남북 간에는 자주 외교, 미중 간에는 균형 외교, 네. 국제사회는 사실 우리가 좀 더 많은 등거리 외교 뭐 이런 쪽으로 우리 외교의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자주외교, 균형외교, 등거리 외교. 예, 네. 예. 하여튼 뭐 그게 맞는데 지금 그 WTO 제소를 우리가 중단시켰잖아요. 예.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도 안 해주고 있는데 또 어제 와서 덜컥 그걸 또 얘기하고 왔어요. 그렇죠. 뭐 화이트리스트를 자기들은 대단히 생색내고 있지만 네. 지금 한국의 뭐 소위 말하는 뭐 경제력이라든가 네. 또 첨단 산업이 일본을 능가하는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그렇게 너무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그와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네. 일본이 노리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이걸 빙자해서 예. 미국하고 결탁해서 네. 미국 한 역할을 해줌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다가 일본에 양보를 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그 질 문제도 뭐 그런 네. 게 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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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내법전은 문제가 없느냐? 예. 네.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바로 국내법에서 가장 문제가 사실은 이게 제3자 변제라는 게 있는데 네, 네. 그 민법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제3자 변제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민법의 법에 보면 네. 469조에 네. 3자 변제가 있는데 변제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지금 피해자는 지금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잖아요. 네. 양금덕 할머니라든가. 예, 양금덕 할머니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네. 우리의 명예가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는 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공탁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공탁도 문제입니다. 네. 누가 공탁을 하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고 정부의 사실 정부 행자부 산하에 있는 정부 기관인데 네. 여기에다가 사실 65년 협정에 수혜 받은 기업 포스코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소위
지원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 돈으로 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공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 받으면 국다 걸겠다. 예,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런데 포스코가 사실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사실은 포스코의 그 이사진이란 것은 거기 있는 돈이란 것은 그건 다 이사들이 있고 또 주주들이 있는데 네. 사실 사무관리란 말이죠. 예. 원래의 정관 취지대로 그거를 지도부가 그 돈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쓰지 않고 그거를 그 포스코의 원래 목적과 달리 그 지원 재단에다가 또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지원금을 낸다 이러면 배임죄. 그거는 배임죄가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국내 법적으로도 이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앞으로 이런 우리 정부가 네. 저는 좀 늦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우리 대통령이 네. 우리는 미래 지향 대승적 결단을 했는데 네. 좀 늦지만은 조건부 일본에다 한 번 더 몇 월 며칠까지 일본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을 한다. 내가 돌아와서 내가 한 성명이 돼서 우리 국민 정서가 너무나 지금 현재 심각하다. 만약에 그때까지 없으면 나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따른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라도 내놔야 되지 않겠냐. 그거라도 내놔야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명분이 대로 서는 거죠. 국제법 문제라든가 우리 역사 헌법에 대한 문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근데 예. 그거 안 하면은 예. 안 하면은 이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참 이게 예. 65년 우리 이 지금 일본 정부 입장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통령이 가기 전에도 네. 이미 일본 정부는 입장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제 강점 불법 지배는 없었다. 없었다. 예. 강제 동원 자체라는 게 없었다. 자발적이었다. 네. 그렇죠? 강원했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여할 게 아니다. 국제법 위반한 나라가 국제법을 위반을 해제하는 조치를 하는 거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한국 대통령이 그 해제하는 방법을 갖고 한국에 오고 나를 만나러 온다. 응? 왔니? 응? 그래, 그래서. 오므라이스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행동을 일본 기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상황입니다. 어안이 벙벙하네요. 어안이 벙벙하고 진짜 이런 걸 하나도 검토 안 합니까? 전 대통령실 거기 외교부라든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좀 과문한 탓이 몰라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네. 거의 아마 한 사람이 거의 밀고 나간 것 같아요. 김태효요? 아니죠. 누구요? 대통령께서 제일 많이 밀고 나간 겁니다. 무조건 내가 책임지겠다. 검찰 시대부터 이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를 곰곰이 깊이 생각해 왔다. 이런 워딩을 언론에서 제가 계속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 있었지만 이 방법대로 가는 거다. 여권 내부에서 거의 아마 8, 90%가 그렇게 가니까 옆에서 아마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참 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아서 옛날에 일본과 1년인가 2년 살았다 그러던데. 그래요. 우무성 할 때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 그 오므라이스가 맛있었다. 뭐 그래서 먹고 싶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요미우리 신문이가 인터뷰했을 때 일본은 선진국이었다. 예. 그래서 그 저는 교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단독으로 보는구나. 이번 사태는 네. 이 참 평범한 사람들의 참 판단은 그렇게 영향이 없지만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결정 하나하나는 이 국가의 주권이라든가 역사의 미래를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엄청난 지금 현재 일들이 한반도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적인 우리
지혜가 네. 저는 항상 믿습니다. 네, 역사의 정의를 믿습니다. 네. 믿기 때문에 잘 이걸 수습을 해야죠. 예. 뭐, 그 시민단체나 촛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내려오게 만드는 거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네요. 교수님. 예. 뭐. 지금 현재 방법은 네. 박근혜 정부는 쉽게 말하면 국정을 농단했다. 예. 국민의 주권을 부정했다. 네. 그런 국정농단을 하는 무리에게 네. 대통령 권한을 맡겨서 네. 국정을 농단했다 하는 네. 국민 주권 헌법에 있는 네. 그것이 탄핵 사유인데 이거는 헌법의 핵심 가치, 헌법 전문의 핵심 가치를 뒤흔들고 또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이 삼권 분립인데 이 삼권 분립 자체를 네. 뒤흔들어 버렸다. 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박근혜하고 또 다른 문제네요.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참 매우 위험한 그런 어떤 합의를 선언을 일본에다가 내주고 온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우리 국내에서 국제법에 속하 계신 이장희 교수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진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으신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 정부가 변명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한 이 안도 과거 민주당 정부가 문희상 뭐. 예, 추진해 온 거를 좀 더 나는 구체화한 거다는데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네. 민주당 정부라 하면 이제 첫째는 김 오부지 선언인데 김대중. 김 오부지 선언은 어디까지나 진상 인정 그리고 또 사죄 네. 예? 또 일본의 어떤 가해자가 어디까지나 참여 이거의 명백한 미래지향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서 문재인 정부 때 문희상안은 네. 가해자의 진상규명 사죄 참여 쑥 빼고 네. 그냥 일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지 조사 네. 이런 지원 재단을 만드는 법안을 만들겠다 해서 이것이 거절된 겁니다. 네. 거절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지금 우리 윤 정부 네. 안은 민주당 정부의 원래 주장했던 오부지 안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네. 전혀 다르다 하는 네. 차별성을 인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되실 때마다 저희들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안이 복잡하고 아주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특별하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고 정리할까요? 예, 우리 한반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매우 심각한 군사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나 또 안보 면에서 또 남북 관계도 악화된 상황 속에서 네.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북한이 하나의 지금까지 상당한 부분이 일치가 됐습니다. 네. 독도 문제라든가 네. 일본은 성노예 문제라든가 네. 강제 동원 문제라든가 네. 이래서 이것이 접점이 돼서 남북이 화해하려는 하나의 큰 민간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네.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런 화해의 접점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심각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믿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속이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문제를 지혜롭게 의견을 모아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아침에 바쁘실 텐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자, 저희들 오늘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히 이장희 교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선언,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파가 될지
생각도 못하고 하여튼 뭐 저도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국민이 이걸 수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 내일 촛불 집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외에는 100만 정도가 모여야 뭐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 월요일 날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시고요. 그리고 왕선택 국제평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월요일 날 8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